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어떤 단계를 거치죠? 우선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보정을 한 번이나 두 번 거치고 무사히 다 마치면 개시 결정이 떨어집니다. 이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사실상 개인회생 절차는 큰 고비는 넘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 개시 결정까지가 이제 힘든 거지,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90%는 끝이 나요. 그래서 보통 개시 결정 떨어지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를 합니다, 의뢰인들이랑. 그런데 개시 결정 다음에 이제 채권자 집행기일이라는 게 열려요. 요거는 원래 채권자 집행기일은 말 그대로 채권자들이 참석을 해서 이 개시 결정 혹은 이 뒤에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런데요, 실제 실무상은 형식적인 절차로 바뀌었어요. 네, 형식적인 절차. 그냥 채무자는 참석하셔서 판사가 이대로 돈 잘 내실 거죠? 물으면 네, 잘 내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예. 근데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돼요.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신해서 참석해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석하면 바로 인가결정은 곧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월 변제금을 36개월, 보통 36개월 동안 잘 납부를 하면 이제 최종 면책이 되는데, 간혹 채권자들 중에 개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이분들은 이 채권자 집행기일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참석하셔가지고 판사한테 울고 불고 들어눕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 빌려줬다 안 갚으면 일단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하고 봐요. 사기다. 돈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려갔다. 물론 돈 갚을 생각도 없이 돈 빌려가면 사기 맞죠. 근데 돈 갚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인정하는 채무자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거나 혹은 채권자 집행기일이 열리기 전에 이미 이의 신청서 양식으로 회생법원에다가 상당히 많이 보냅니다. 결국 말은 똑같아요. 사기니까 인가결정 내려줘서는 안 된다. 혹은 내 채권, 내가 받을 돈은 빠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금융기관들이 그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카드를 긁은 경우. 이 긁은 돈이 좀 큰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긁었으니까 갚을 생각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의 신청을 간혹 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 사기가 맞긴 하거든요, 형법적으로. 그런데 물론 신청 직전에 카드로 TV를 샀거나 큰 사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 생활비, 마트에서 장 보고, 그리고 개인회생 하면 비용 들어가잖아요. 예, 법무사 비용, 그리고 공과금. 물론 공과금도 카드로 이제 만약 긁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 사기다, 빼달라,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그 회생법원에서 판사는 안 받아줍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이의 신청서가 많이 날라오면 의뢰인들이 연락이 자주 와요. 근데 의뢰인들이 어떻게 이의 신청서 날라오는 거 아느냐? 걱정돼가지고 매일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빨리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는 나한테, 대리인에게 보낼 때 이제 전자소송에는 입력을 해요. 발송.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발송을 하면 저한테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그런데 전자소송에 매일 들어가시는 분은 바로 아는 거예요. 법무사님 이의 신청서 날라왔던, 예? 전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하루 정도 뒤에 이제 도착을 해요. 걱정을 많이 해요. 이의 신청 이거 썼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 사람 돈 제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사히 개시 결정 떨어졌다면요, 아무리 이의 신청서가 많이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판사가 인가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채권자들의 동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회생과 차이점이에요. 일반 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부분 개인들은 개인회생을 한단 말이죠. 예, 금액이 보통 무담보 10억, 그쵸? 담보부 15억,
뭐 이거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 넘어가면 일반 회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날라왔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의 신청서 읽어보면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셔라. 문제가 됐었다면 제대로 된 법무사가 사건을 처음에 수임을 할 때 안 받았어요.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사무장 사무실 일단 바꿔보자 이럴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라고 한다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개시 결정 전에 문제가 돼요. 회생위원이 이건 뭐냐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무사히 개시 결정 떨어졌다면 아무리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서 제출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법하게 개시 결정이 떨어졌다면 판사는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 다 무시하고 바로 인가 결정 때려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